AI 작곡의 역사가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AI 작곡 프로그램으로 뭐 작업을 해보면 네.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게 와, 패턴이 너무 좋다. 어딘가 부분이 확 귀에 박히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편하게 들리고 평균은 좀 잘 내는데 레전드는 평균에서 나오지 않죠. 초기에는 분명 완벽한 모방이었습니다. 결국은 창작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모방에서 시작을 해서 본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들어가서 창작이라는 것까지 가게 되는데 얘도 이제 창작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AI 토피아의 궤도입니다. 음악은 참 묘한 예술입니다. 같은 멜로디여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리고 불과 몇 초의 전주만으로도 어떤 사람의 기억과 감정이 한꺼번에 떠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은 이 음악의 영역에도 거대한 변화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AI가 멜로디를 만들고 편곡을 하고 심지어 사람 목소리처럼 노래까지 부르는 시대가 된 건데요. 정말 AI는 음악을 창작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AI 토피아에서는 기술이 가장 감성적인 예술의 영역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AI 작곡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위해 각기 다른 자리에서 음악과 AI를 마주해 오신 두 분의 지식 텔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이세돌님과 함께한 AI 토피아 이후로 오랜만에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국내 최초 AI 작곡가 이봄을 탄생시킨 이봄의 아버지, 광주과학기술원의 안창욱 교수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학생들 AI도 가르치고 저희 AI 작곡가 이범도 키우고 그다음에 연구도 함께하고 있는 안창욱 교수라고 합니다. 아우, 네, 네. 반갑습니다. 한때 제가 출구 없는 힙합의 매력에 빠졌을 때 이분의 노래 정말 사랑했습니다. 힙합 그룹 이루펀트 멤버에서 이제는 프로듀스 겸 작사가로 활동 중이신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음반 작업에 참여하고 계신 키비 프로듀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힙합 음악하고 있는 아티스트이자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프로듀싱하고 제작하고 있는 키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제 창작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AI 작곡 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이 기술의 출발점부터 짚어봐야겠는데요. 안창욱 교수님, AI는 음악을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 어떤 원리로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사실 그 AI 작곡의 역사가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네. 1900 이제 뭐 짧게는 80년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슬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표와 음표의 규칙들이 있거든요. 음악은 굉장히 수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규칙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으로 표현했던 이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그 미디라는 음악의 디스크릿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의 파일들이 디지털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제 그 학습에 기반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생성을 하는 기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복잡한 절차가 진행이 돼요. 생각을 해보면 직관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하듯이 그냥 오디오 신호를 바로 듣고 그러니까 음악의 컨티뉴어스한 신호를 바로 듣고 그거를 이제 그 만들어내는 방식이 가장 직관적이긴 한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지고 음악 데이터죠. 그다음에 알고리즘도 굉장히 발달을 했고 컴퓨팅 머신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모든 AI들이 대부분의 AI들이에요. 실제 그 MP3를 그대로 듣고요. 사람처럼 그거를 이제 음악 신호들을 조합해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AI 작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예. 그 음악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일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동요를 들려주기 때문에 자기는 음악을 모르지만 어느 순간 동요 비슷한 것들을 흥얼흥얼 대는 방식이 계산하는 있거든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요 현재 그 오디오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요 방식이 뭐 어렸을 때 저희들이 사람이 해왔던 이러한 방식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데이터를 모아서 무언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데 악보를 읽고 AI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들어내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 그냥 귀로 음악을 들어서 AI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왔다. 야, 그럼 이제 현업 창작자의 시작. 네, 아티스트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키비님께서는 AI로 만든 음악 처음 접했을 때, 딱 처음 접했을 때가 있었고 요즘 AI 음악을 들었을 때 있었을 것 같은데
요 어떤 갭이 좀 컸나요? 어때요? 뭐 요즘 기준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좀 무서울 느낌까지 드는 것 같아요. 예, 예. 약간 위협받는 느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AI를 통한 작곡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 이전 시대부터 조금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었는데요. 그러면은 꽤 됐네요. 예, 몇 년 전부터 좀 예, 관심 있게 보고 그런 프로그램들도 가볍게 이용을 해봤었는데 당시에는 그냥 좀 소리를 발생시킨다, 뭐 음악이 출력된다 그런 사운드였었다면 요즘은 정말 뭐 기성 음악처럼 들리고 그런 음악을 좀 즐길 수 있는 시대까지 좀 온 것 같아서 거의 제 기준에는 재작년 정도부터는 이제는 넘어섰다. 뭔가의 어떤 기준을 넘어서서 충분히 감상용 음악에 좀 반열에 좀 올라온 것 같다. 뭐 느낌을 들면서 좀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수준의 AI 작곡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AI 작곡 기술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지, 제일 잘하는 건 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악적 정보를 객관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AI는 그 훌륭하게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21년 정도부터 이제 텍스트 뮤직이라는 기술들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많이 써보셨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나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으니 나를 좀 업시켜 줄 수 있는 뭐 8분의 6박자의 레트로 감성의 K-팝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줘 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보통 치잖아요. 이러한 입력에 대해서는 음악을 훌륭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다는 거는 음악적 완성도라기보다는 내가 어디선가 들어보고 음악스러운 이제 결과물들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사람은 어떠한 감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되게 힘든데 동해바다에 저기 멀리에서 파도가 밀려오면서 내 앞에서 쾅 부서지면서 나의 카타르시즘을 줄 것 같은 이러한 형태의 음악을 만들어줘. 보통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모티브라는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 좀 얘가 헤매죠. AI가 그래서 뭐 하는 짓이야? 예, 그래서 그런 사이에 그러니까 어떤 음악적 정보의 객관성과 사람은 어떤 감성은 주관적인 어떠한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아직 갭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이거는 AI가 당분간 좀 극복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흥미롭습니다. 이 느낌이라는 게 참 정의가 좀 어렵기도 하고. 네. 그 사실 현업에서 좀 뭐 예를 들어 음악을 들으실 때 AI가 만든 결과물의 가장 아쉬운 지점. 야, 이거는 내가 좀 아티스트로서 봤을 때, 야, 이건 좀 아쉽다. 혹은, 야, 이거는 인간의 창작과 굉장히 흡사하다. 혹은 너무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AI 작곡 프로그램으로 뭐 작업을 해보면 네.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게 패턴이 너무 좋다. 확실하게 뭐 리듬이 됐던 화성이 됐던 틀린 음을 내지 않고 딱 안정적인 그런 뭐 편곡이나 멜로디 상황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평균치가 참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평균치가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음악이 좀 흘러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부분이 콱 귀에 박히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편하게 들리고 좀 틀어놓기 괜찮은.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셜미디어에서 그런 음악 플레이리스트들 많이 있잖아요. 예. 내가 여러 가지 곡들을 한 번에 뭐 1시간, 2시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레이리스트들이 AI로 만들어낸 게 굉장히 많아졌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검색했을 때 실제 가수가 부른 곡들의 플레이리스트보다는 AI 플레이리스트가 훨씬 좀 비중이 많게 요즘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산업에도 좀 다른 영향을 좀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흘러가는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K-팝 장르랑은 좀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K-팝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형 음악이기 때문에 어딘가 좀 딱 특이한데? 라는 좀 그런 포인트들이 좀 필요한데. 엣지가 있는.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귀에 딱 박히는 좀 변칙적인 뭔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좀 필요한 음악이긴 한데 단순하게 AI로 저희가 이렇게 제너레이팅을 했을 때 나오는 음악들은 전체적으로 좀 흘러가는 듯한 뭐 그런 분위기의 음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쓰임새가 다르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약간 평균은 좀 잘 내는데, 레전드는 평균에서 나오지 않죠. 뭔가 탁 튀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케이크 위에 체리를 딱 얹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완성도는 사실은 인간의 창작에서만 아직까지는 나오는 것 같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예술가 분들 중에 AI를 활용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보면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지금 우리는 AI로 예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AI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과시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예술이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정말 음악입니까? 아니면 음악을 흉내내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 초기에는 분명 완벽한 모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과거의 많은 데이터들, 그 음악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어색하지 않게끔 조합을 해가지고 음악처럼 들리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 작곡가나 인간 프로듀서 분들이죠.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첫 번째 스텝은 다 모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작곡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AI 작곡 한 10년도 안 됐는데 그 옛날에 그 모방을 이렇게 하던 그 수준에 비하면 지금은 꽤 모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작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사람도 결국은 처음에는 모방에서 시작을 해서 그 모방이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본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들어가서 창작이라는 것까지 가게 되는데 AI도 아직 뭐 창작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수없이 많은 모방이 지금 진행이 됐고 그 모방의 어떠한 그 난이도가 숙련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얘도 이제 창작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음악이 뭘까요? 이거 되게 좀 본질적인 질문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뭐 교수님도 저도 어쨌든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음악의 정의는 있지만 우리 키비님 생각하시기에 음악은 뭘까요? 이게 예술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음악은 이제 들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느낌으로 내가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내용을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기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슬프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슬픈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 또 즐거운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슬픈 때 신나는 노래들. 예를 들어서 되게 그런 거 있죠. 비트감은 좋은데 맞아. 뭔가 화성이나 가사는 슬픈다. 뭐 이런 맞아. 음악들은 사실은 가사를 듣는 사람들은 슬프게 듣고 역설적으로 네. 예를 들어 신나는 가사에 행복한 가사가 들어가 있는데 감정은 네, 좀 굉장히 눌려있는. 슬픈 감정이 전달되는. 네, 그런 음악들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한테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소리의 예술? 뭐 이 정도로 저는 한번 설명해 보고 싶고요. 그럼 AI가 가능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충분히 AI는 지금 그 음악의 재료들을 잘 만들어주고 그 재료를 즐기는데도 충분히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재료를 어떻게 다룰까라는 부분은 좀 미션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재료를 가지고 누군가는 더 좋은 뭐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AI의 이 소리들의 합들을 잘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제 저희 뮤지션들에게 좀 남아있는 과제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중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AI 작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다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UI가 잘 돼 있죠. 그냥 네네. 뭐 골라서 하면 되니까. 네, 선택지가 이미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마우스 클릭만 몇 번 해서 사실 음악이 만들어지는 세상은 맞아요. 되었고 그게 듣기에 꽤 퀄리티가 괜찮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생각해 볼 만한 건 이게 정말 내가 한 건가? 예, 그냥 보여지는 대로 내 마우스가 움직여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작곡의 영역으로 보기에는 좀 특히나 더 예술의 영역으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좀 하고 있는 그러게요. 편입니다. 좋습니다. AI는 분명 음악의 문법을 빠르게 습득하고 있고요. 이미 실용적인 영역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을 했지만 의도와 맥락 그리고 감정의 디테일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남아있는 숙제가 분명해 보입니다. 나아가서 이 기술이 실제 음악가의 작업실을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요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큐비님 보시기에 실제로 작업하실 때 AI 작곡 툴이 가장 유용한 단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인만의 AI 작곡 툴을 활용하는 어떤 루틴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하나의 노래를 만들 때
가사 테마를 좀 먼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 테마가 입안에서 잘 멜로디가 흥얼거려지는지 이제 이 부분을 여러 번 뭐 이렇게 중얼거려 보고 실제로 그걸 타이핑 해보면서 노래를 불러보고 해서 기본 테마를 만든 다음에 그 과정에서 머릿속에서 좀 비트도 흘러가고 뭐 어울리는 코드도 좀 지나가고 뭐 이럴 것들을 좀 스케치하면서 좀 음악을 뭐 디벨롭하는 하는 편인데요. 어허. 이제 그 AI 이 작곡 프로그램이 생겨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멜로디나 기본적인 이제 가사 테마들을 좀 써봐서 뭐 AI 프로그램 직접 넣어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모델들이 나오니까 뭐 그 중에서 아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야. 혹은 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귀로 들어보니 좀 다르구나라고 해서 제 뭐 기본 뼈대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혹은 뭐 빠르게 제가 디벨롭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음악을 만드는. 그러니까 사실은 작곡이라는 건 굉장히 엉덩이 무겁게 좀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 사고 자체를 좀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고 확장기로서 저는 좀 사용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AI가 음악가의 어떤 작업을 어떻게 가장 많이 바꿔놓을 거라고 보시는지 교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뭐 음악을 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이제 주변에 같이 이렇게 협업하시는 프로듀서 선생님이나 작곡가님들 보시면은 조금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일하는 방식이 조금은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그 작곡이라고 하면 완벽하게 그냥 전형적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숙련된 벽돌공이 집을 지을 때 한 개 한 개 벽돌을 차곡차곡 예쁘게 쌓아 올리듯이 그래서 머릿속에 큰 그림은 있지만 네. 조각조각 이제 요소들부터 쌓아서 이제 그 집을 짓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사실 이제 AI가 출현하면서는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얼음 덩어리를 엄청나게 많이 줘요. 근데 그 얼음 덩어리에는 그 안쪽에 스케치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뭐 이러한 모양, 얘는 이러한 모양.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얼음 덩어리를 가져다가 하나씩 이제 이거를 예쁘게 이렇게 깎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비단 음악뿐만 아니고 전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일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뭔가 단계 올라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체를 보고 그거를 세분화해서 들어가면서 이제 축약해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프로듀서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 앞으로 뭐가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는데 AI가 1초 만에 초안을 수십 개를 뽑아주는 시대에서 이 프로듀서의 핵심 역량이 어쩌면 이제 만들어내는 능력보다는 고르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키비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사실 그 음악 프로듀서에게 필요한 역량 중에 뭔가 선택해내는 역량은 정말 언제든지 중요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도 이미 네네. 중요했던 능력이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음악 프로듀서가 직접 음악을 뭐 연주를 안 할 때도 있고 특별히 직접 노래를 안 하거나 엔지니어링을 직접 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많은 음악을 함께 만드는 스태프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선택지를 고르는 게 어쩌면 좀 프로듀서의 능력이고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직접 연주하지 않은 프로듀서의 앨범을 우리가 고르는 이유들도 사실은 그의 안목을 기대해서 그 음악을 좀 감상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악 프로듀서에게 필요한 역량이 고르는 안목인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 시대에 이 고르는 역량 자체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AI는 어쨌든 우리한테 엄청 빠르게 어떤 옵션들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위를 AI가 좀 정해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로듀싱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딱 듣고선 바로 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놀라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잘 고르면은 훌륭한 프로듀서가 되는 건가요? 고르는 능력이 사실은 이제 주어진 선택지에서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사실 프로듀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시 자체가 잘못됐어라고 판단하고 아예 전혀 다른 예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프로듀서의 몫이라서 그게 뭐 프로듀서의 역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메뉴판 안에서 이제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이 메뉴판에 없는 메뉴를
주문하는 식당에서는 이러면 이제 바로 쫓겨나거든요. 예, 혼나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음악을 고르기 위한 메뉴가 빠르게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좀 축복 같은 거라서 예.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애초에 좀 시도하지 못했던 분들한테서는 굉장히 좀 뭐 흥미로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AI가 창작의 문턱을 낮추면서 이 비전문가도 쉽게 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음악이라는 이 컨텐츠가 굉장히 독특한 컨텐츠예요. 임팩트도 강하죠. 네.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좀 더 무서운 걸 하나 골라주세요. 너무 완벽해서 손을 댈 수 없는 AI 데모. 아이디어는 좋은데 끝까지 안 나오는 인간의 영감. 저는 그 간단하게 AI로 제 주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곡이 너무 좋은데요? 좀 귀에 걸리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